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오랜만에 빨간불을 보는 게 참 반갑기만 한데 아직은 또 마음이 놓이진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당히 많이 질렸을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는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고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안 좋을 때 다 쏟아져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까지는 뭐 진바닥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반등의 포커스를 좀 맞춘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디에서 조금 현금을 만들까? 어디에서 좀 줄여줄까? 혹은 어디에서 이 종목의 비중을 늘릴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그럴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식 잔소리를 계속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이후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는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시장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가지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 분석, 고퀄리티 여러 가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작하기 전에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KG 이니시스입니다. 자, KG 이니시스가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오르며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입니다. 신성통상 좀 살펴볼게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불매운동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성통상 오늘도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성통상은 이달 들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부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죠. 오늘 4% 넘게 오르며 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춰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탈일본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 반도체 핵심 장비인 진공 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에로티팩륨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 가까이, 아니네요. 5.60%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CJ시푸드입니다. CJ시푸드가 정부의 일본 수산물 검사 강화 조짐에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정부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고 한 대응책으로 또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에 관련해서 영향받으면서 현재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위메이드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가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메이드는 2분기 연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35% 증가한 28억 원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1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24,00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주, 특히나 5G 통신 장비주들 중 강세를 좀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모든 반도체 소재를 일본산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또 소식을 내놨죠. 이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는요, 전자결제주입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하락세를 보였던 전자결제 관련주 테마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로 좀 견인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날,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테마 섹터, 특징 섹터 또 살펴보면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센스, 유비케어, 세움 메디칼 등 좀 빨간불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어제 종가나 이런 부분들이 서브프라임 때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때까지 빠졌던 부분들은 맞아요. PBR 기준은 0.81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끝난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진바닥이 나왔다. 아직까지는 외바닥인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신용잔고가 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 거래일 전에 이 신용잔고가 좀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8월 5일 날 7%대의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신용잔고의 매도는 8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초가의 반대 매매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시초가 부근에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진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많고요. 일본 쪽에 있어서의 규제 이 부분들 개별 허가 품목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게 아마 오전 중으로 돼 있을 건데 그게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들, 환율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보합세로 좀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123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안화가 7위안을 허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조작국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 위안화에 대한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많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크게 의미는 되진 않을 것 것으로 보여지는데 밀려야 이제 250 정도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57.5포인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변동성은 그나마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요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에는 반도체 쪽, IT 쪽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그런 기준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 혹은 제3국의 것으로 바꾼다라고 탈일본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보통이 아닌 게 이 재팬 프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모든 원료도 일본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왔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그 지나간 기사들을 쭉 보게 되면 정부 쪽에서도 일단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피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되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너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먼저 이제 나온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모든 반도체 쪽과 소재 이 부분들을 일본산에서 교체를 하겠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게. 근데 나름대로 좀 삼성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에 나온 부분들만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규제 이 부분들의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있어서의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탈일본으로 하겠다. 그런 플랜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그걸 생산을 해서 납품하겠다라는 것도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을 일제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셨을 때에 그 멘트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좀 했었죠. 비유하면서 일본에 잘 이겨나갔다.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총수들 중에 유일하게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렸었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겠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정부와 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누구가 잘못을 했고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 때려잡는 거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묻어두는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공로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대기업 쪽에 있어서의 지원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부 쪽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나왔었죠. 그런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이쪽은 무조건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소재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사실 조금 길어야 되겠죠. 1년 내에 소재를 국산화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소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의 핵심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에 그럼 어느 섹터를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시세의 흐름들이 없었고 아직까지 투자의 얘기는 없지만 암암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장비주들의 흐름들 여전히 좋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좋은 사항들이고 소재 쪽과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기업들도 있고 장비사들 나름대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쪽이 될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IT 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비메모리 쪽 말씀드렸고 카메라 모듈 쪽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죠.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그 정도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모아가는 전략만큼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훗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6대 대기업과 소재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소재부품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에서도 소재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일단 여러 가지로 지원이 팍팍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 뭐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LOT 베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딱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쪽에서 상당히 좀 강소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 우량한 기업이기도 하는데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부분들이 소식이 좀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좀 기사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소재 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 필요한 그 진공 펌프죠. 뭐 오늘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LOT 베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권역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죠. 이러한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ICD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배열 권역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물류 시스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의 수주 모멘텀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야스 뭐 이런 기업이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증착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삼성 쪽에 있어서 이렇게 탈일본화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원익 그룹주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익 IPS, 원익 쿼츠, 원익 머티리얼즈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 결국 이들 기업들 자체가 시세의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시장이 돌려세우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만간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발표도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대면적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독점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제이스택도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의 납품 이력을 가진 기업은 제이스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먹거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이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4차 산업 쪽에 있어서 미국의 벤처 기업에 일부 좀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섹터에 있어서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뭐 HB 시스템에 있어서의 HB 테크놀로지죠. 거기에 있어서 만들고 있는 검사 장비도 완성을 하고는 있어서 중국 쪽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얼마 전에 좀 통화를 해보니까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뭐 수주 공시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좀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쪽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럼 향후에 대한 먹거리, 독점적인 지위가 가능한 뭐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가자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주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고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성장이에요. 향후에 대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종목을 어떤 부분들의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 몇몇 개를 골라서 올려드린 만큼 그들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필옵틱스, 에로티베큐 그리고 우리 가자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죠. ICD 그리고 원익 IPS, 제스텍 등등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역시나 반도체 IT 쪽 하면은 계속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재훈 멘토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볼게요. 바이오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스닥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게 이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도 좀 안심이 되셨을 것 같은데 바이오 쪽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도 크고 골머리 그렇죠. 많이 썩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제는 길이 보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저도 좀 고민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인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손실이 뭐 20%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그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ETF 얘기 나오고 성장 펀드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12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었단 말이죠. 그 물량들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라든가 손절성 물량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즉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형국이 제약바이오 쪽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계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실패, 그 전부터 뭐 회계 이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임상에 대한 실패라든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뭐 코오롱 티슈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코오롱 티슈진은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도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기업이고 어찌됐든 간에 신뢰성을 잃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지만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올 건데 일단 반등의 폭을 그렇게 크게 잡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떠한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하락폭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가격대가 깨지면서 크게 두 마디가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추 바닥은 나와주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의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뭐 한 4만 원대 중후반권역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난 이후면 15%가 되겠죠. 15%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 기업을 정말 못 잊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주식에 대한 수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45,000원 정도대가 45,000원 부근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핫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얼마만큼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낙폭과대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신규로 접근을 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IT 섹터 보셔야 돼요. IT 섹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꼭 당부드릴 테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한번 좀 비중 축소에 관해 한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헬스케어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의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아직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오늘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요. 유비케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의 이와 같은 움직임,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기술적 반등 이외에 뭐 나올 부분들은 없어요. 네. 시장을 주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대충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친구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헬스케어 종목군들은 일단은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뭐 여기서 주도주가 된다,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뭐 바텍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바텍도 잘 살다가 살려 나가다가 일단 꺾여 내려왔단 말이에요. 꺾여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잘 해야 박스권역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낙폭과대로 진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낙폭과대로 진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에 맞게끔 반등을 이용을 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 부분들 필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저 간단한 기술적 반등일 뿐 반등 시에는 조금 한번 현금화 전략을 취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요즘에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애국 테마주 아니면 국산화 관련해서밖에 좀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좀 섹터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세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KG 이니시스 11% 넘게 올랐고요. 코나아이도 8% 넘게. 자, 빨간불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얘는 조금 틀려요. 대장이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예요. 정배열이죠. 보시게 되면 정배열권역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일단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좋다라는 분들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일단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이후에 후발주로 놓고 보는 게 KG 이니시스인데 실적이 좀 나와줬어요. 나와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상황이고 박스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단알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뭐 볼 부분들은 없어요. 결국 이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마성의 흐름들을 놓고 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 일본의 결제 시장까지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성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고, 일단 61선 기준으로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61선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결제라고 보여지지는 아니지만 핀테크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줬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나이가 핀테크 쪽에 있어서 이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있어요.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드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 대신해서 코나 카드 부분들이 있어, 뭐 선비 카드, 인천어 카드, 뭐 이런 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의 이 활용도는 꽤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올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코나이가 지금 그 유심칩을 만들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5G로 옮겨가게 되면 유심칩을 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G 쪽에 있어서의 숨은 수혜주?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핀테크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될 수 있고 5G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단기 바닥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먼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 17,000원대 정도 이상에서는 일단 조금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나이에 관한 가격 전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5G 얘기해 주셨으니까 5G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5G는 이제 그냥 믿고 가는 섹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기 전까지 한 주 동안 굉장히 5G 상승 흐름 자주 잡혔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OS테크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5G 계속 믿고 가도 되겠죠? 안 될까요? 이게 믿고 간다라기보다는 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아니고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버텨준 거죠.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고점 치고 난 이후에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버틴 거예요. 잘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MW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잘 버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선 오이솔루션이랑 KMW 같은 경우는 삼성의 직접적인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이제 솔리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노와이어, 뭐 RFHIC,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이 종목군들은 다 많이 빠졌어요. 빠진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에 있어서 성장? 의심할 여지는 없죠.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주가의 이 상승이 이미 올해의 실적까지 이미 다 반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내년도 성장하고 내후년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한 모멘텀 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오이솔루션이나 KMW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올해 실적치까지 끌어당겨서 올라간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가 될 때까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목표가가 어떤 부분들 뭐 8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뭐 12일 날 기업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고 하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성장하는 섹터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친구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시장에 환호를 해주느냐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5G 섹터들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방향성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적에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즉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반응을 해주느냐, 환호를 해주느냐, 아니면 차익 매물에 빌미를 제공하느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저는 신규 접근, 글쎄요, 저는 신규 접근은 그다지 좋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올해 실적이 선 반영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특징 섹터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진행을 해볼게요. 5677번님이 보내주신 SKC 솔믹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3,900원을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는 일단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태양광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섹터의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낮아요. 3,900원이면 저는 매수를 좀 잘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흠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지금 40% 비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3,700원, 3,8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조금씩 줄여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태양광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게 SKC 솔믹스가 실적이 과하게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싸다라고 판단이 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7%대의 강한 그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좀 흠이에요.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현금을 만들자. 3,700원대, 3,700원 후반, 3,800원대 그 위로는 비중이 40%니까 서서히 조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태양광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 대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 이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회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멀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보겠습니다. 9151번님이 보내주신 JST나 6,145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크신데요. 자, JST나의 이 시계 브랜드 로만손이 국내 토종 시계 브랜드로 꼽히면서 일본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다 라면서 일단 불매 운동에 영향 받았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일단 갭상승 했거든요. 이게 애국 테마주로 묶이면서 계속 간다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애국 테마주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애국 테마 했을 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PBR이 1배가 안 되는 것, 자산가치보다 안 되는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죠. 파라다이스하게 아주 판타스틱하게 적자 기업이고 주당 자산가치 4,800원대란 말이에요. 지금 5,400원, 5,500원이죠. 일단 주당 자산가치보다는 비싸요. 그러면 저는 일단 테마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이 친구는 대북 관련 섹터로 들썩들썩거렸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다행인 부분들은 오래된 가격 하락이 좀 나왔었죠. 가격적인 조정과 지금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등 타이밍을 한 번쯤 더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50% 비중으로 가져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50% 비중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게 50% 비중만큼 그렇게 과하게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손실이 없는 선에서 대폭 줄이고 이런 거는 비중을 크게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고 반등 시에 좀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롯데푸드이고요. 네. 59만 9,527원에 45%예요. 59만 9,527원이시면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셨나 봐요.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좀 매수가도 높고 또 일본 관련해서 롯데 쪽도 좀 타격을 받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비중이 45%세요. 네, 추가 매수를 계속 했어요.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어머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과거에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하면서 네, 롯데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에. 많이 안 좋았어요. 그죠? 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어머니. 네, 사드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들이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일본에 있어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불매운동 나가고 있고 뭐하고 하고 있고요. 네. 롯데도 그 영향을 벗어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그러면요, 롯데푸드도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식품인데. 롯데 자체가 일본 태생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더 빠져요? 앞으로. 글쎄요, 어머니. 이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주가는 바닥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머니. 네.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질까? 사실 그런 물음표예요. 대신에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계좌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오늘? 손실을 네, 보고? 네, 8월 중순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롯데푸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방법이 없고 계속 빠지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주식이. 그래서 네. 이거 갖고 신경 쓰다가 내가 병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다 매도 처리하고 계좌 정리를 할까 하다가 TV를 어떻게 지금 방송을 보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 건데 간절해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자, 어머니.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 롯데지주도 있어요. 롯데지주는 엄청나요. 그건 제가 산 게 아니잖아요. 롯데칠성하고 롯데푸드 샀을 때 롯데지주로 이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딜을 한 건데 네.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갖고 있다가 지금 네. 깡통이 되게 생겼어요. 계좌에서 돈이 없어요. 이제 그냥. 더 이상 내려가면 자꾸 손해가 나니까 오늘 지금 다 매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손실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손실이요? 그렇죠. 한 6천만 원 넘어요. 자, 어머니. 네. 일단 이거는 주식은 네.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하는데. 감정적으로 하시는 마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하기에 힘드신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어머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어머니. 이게 화면 보이시죠? 네.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지수 500간에 모아내 해놓고 난 이게 망할 것처럼 하다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네. 올라갔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만큼 빠졌으면 네.
그냥 끝날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는 가는데요. 지금 상황은 사드 때문에 1년을 힘들었는데 네. 2년이지. 사드 때문에 2년을 힘들었는데 나는 네. 식품이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을 줄 알고 롯데푸드하고 오뚜기를 좋아해서 많이 그거가 있는데요. 네네. 같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거는 이달 뭐 8월달, 10월달까지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지금 정치가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날 것 같아갖고 아 매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조언을 들으려고 어떻게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이거 접수한 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저를 연결을 해줬었어요. 제가 되게 간절하거든요. 10월 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10월 달이 문제가 아니라 10월 달에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맨날 미사일 쏘고 일본에서 계속 우리한테 건드리고 우리는 대책이 없잖아요. 말로만 우리끼리 힘을 합치려는데 우리끼리 힘을 뭐를 합쳐요. 그죠, 어머니? 그렇잖아요. 네. 자. 너무 어이가 없잖아. 우리끼리 힘을 뭐를 합쳐요. 자기네들이 말 던져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래등에 뭐 싸우면 뭐가 터진다고. 왜 우리가 그냥 잘 주식을 쌀 때 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회사도 보고 샀는데 네. 내려간 것도 좋아요.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기다린다는 게 지금 4월 달부터인데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아니 답이 없어요. 아니 우리 보고 뭐를 힘을 모아서 우리 보고 뭉치래 미사일은 계속 터지고 거기다 또 달러까지 또 이렇게 철렁거리고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어. 말싸움만 해 지금. 아예 그냥 그런 뉴스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어머니? 힘들어요. 네.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요. 네. 다 어머님이랑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정부 뭐 했냐 이런 거. 말만 막 이러고. 힘을 세상에 이게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닐 텐데 삼성이 일본에를 뛰어가게 만들고 그 정부 뭐 했느냐고 맨날 돈 있는 기업들 잡아먹으려고 돈 만들어가지고 깡깡 막아놓으니까 전부 남의 나라 가서 공장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죠. 한국에 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양 언론인들은 이런 말 안 해. 지네 목 그렇죠. 잘릴까봐. 난 너무 기가 막혀.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밑바닥인가 싶은 거예요. 정말 60년대, 70년대보다도 더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네. 이렇게 힘든 경우는 내가 처음 겪어요. IMF 지금 저를 갈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위기냐고? 어머니. 뭐가 위기냐고? 뭐가 불안하냐고? 아니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우리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어머니. 내가 여기 방송에서 지금 얘기 다 하네요. 어머니. 네. 잘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머님이 대신 해주셨네. 이건 누가 말할 거야? 언론인들이 다 말을 못해. 지네 목 잘릴까봐. 근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급박한데 하루에도요 몇 번을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빠졌다 지금 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어. 말싸움을 왜 하느냐고요. 정치가들이 다 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A랑 B를 하려면 어떤 거를 제안을 내놔라. 그렇죠, 어머니. 국민들한테 안을 좀 해. 5,000명이든 100명이든 어느 날 모아서 우리 이거 아베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를 짜서 의견을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해야지. 아니 미사일을 세상에 평생에 듣지도 못한 미사일을 지금 2년 동안은 얼마나 싸고 있는데 입도 못 띄고 앉아있고 반창고를 붙였느냐고.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휘둘려야 되느냐고. 그 나이 어린 그 똥돼지 같은 인간한테. 어머니. 나 정말 무식하게 말하네요 진짜. 자, 어머니. 네. 자, 이제 흥분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해지셨어요? 네 감사해요. 그래도 생방송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요. 어머니 실시간 검색어 1위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어머니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그 지금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 다 바닥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 자체가 네. 그 조금 이렇게 급하게 써야 될 돈은 아니신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그 기다린다는 게요. 8월 달 그 중간 실적 발표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 뭐 하루에 막 한 주가 뭐 어저께는 4만 얼마가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출렁거리니까는 이거는 정말 이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지. 이 상황이 이게 답이 있으면은 기다려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그러는데 답이 없잖아요. 오늘 이제 시시각각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내일이 미사일이 또 터지면은 또 하한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다 하한가로 내려가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 자, 이거는 말수다운만 해. 어머니.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전화를 드리든가 서울경에 전화를 드릴 거고요.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 47만 원대 정도 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지금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네. 네,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고 47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 네. 그 정도를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그러니까 중간 실적이 8월 중순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그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답이 없죠. 더 빠질 것 같아서요. 그건 모르게 좀 지나봐야 되고,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등을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그러면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43만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할까 하다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또 전화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네, 내가 시청자님. 다 하게 해주셔서. 네, 시청자님, 시장 반등 네. 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구호 한번 같이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자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분석, 여러 가지 자료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